안녕하세요. 폴스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콩고 대 베냉.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개막전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첫 경기를 준비합니다. 팀은 안정적 수비력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인 전개가 강점이며 중원에서의 압박과 점유율 관리에 탁월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수비의 중심에는 프랑스 릴에서 활약 중인 샴셀 은벤바가 버티고 있으며 좌우에서는 아서 마수아쿠와 아룬 원비사카가 폭넓은 움직임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소집 명단에서 주목할 부분은 예상대로 세데렉 박항부와 메샤트 엘리아의 공격 조합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박항부는 대표팀 64경기 20골을 기록 중이며 경험 측면에서 팀 공격의 중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엘리아 역시 알라니아스포르에서 꾸준히 득점을 올리며 최근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온 만큼 개막전에서도 활약이 기대됩니다. 다만 자국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뉴캐슬 포워드 요한 위사, 중원에서 창의적인 역할을 맡은 마리오 스트레이켄스가 무릎 부상으로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그라디 티앙가나 역시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한다는 점은 전반과 이선 연결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선수의 결장은 전진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접근에서 다소 변화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가엘 카쿠타와 에도, 카엠베이 역할이 한층 강조될 전망입니다. 베냉은 개막전에서 객관적 전력 열세를 인정받고 있으나 수비 라인의 안정감과 개인 능력을 통해 반전의 가능성을 노립니다. 올리비에 베르동과 다비드 키키가 이끄는 수비진은 경험이 풍부하며 이들은 맞대결 경험을 살려 공간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는 세신 할매에다가 조율자로, 공격진에서는 스티브 무니에가 중심을 잡았습니다. 무니에는 대표팀 66경기에서 22골을 기록한 베냉의 확실한 골게터로 공중전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또한 주니어 올라이탄과 도도 도쿠가 후방에서 빠르게 전환 공격을 시도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 유지를 위한 별다른 이탈 이슈가 없고 주요 주전 자원 모두 이상 없이 준비된 상황이라 선수단의 짜임새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최근 강팀과의 맞대결에서 수비 집중력 저하로 가실점이 잦았던 만큼 이번 경기에선 보다 수비적인 전술 운용이 예상됩니다. 특히 4-4루 대형을 유지하며 측면 수비에 힘을 주는 형태로 중앙에서는 장기전을 염두에 둔 압박 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 모두 개막전이라는 특성상 신중한 운영을 선택할 공산이 큽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탄탄한 수비와 전방의 결정력을 바탕으로 상대 압박을 견디며 중원 장악을 통한 단계적 전진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수아코와 엘리아가 측면에서 만들어낼 크로스, 카쿠타의 공간 활용 능력이 베냉 수비를 흔드는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반면 베냉은 초반 라인을 내리고 역습 중심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격 패턴에서 의존도가 높은 무니에를 방어하기 위해 은벤바가 직접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상대의 공격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전진 압박이 아닌 안정된 블록 수비 뒤 역습 연결로 이름을 탈 수 있으며 스테베이켄스와 디앙가나의 결장 공백은 전술적 보완으로 해결하려 할 전망입니다. 경기 리듬과 체력 부담 면에서도 양팀 모두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분석되며 전반적으로 콩고 민주공화국의 완성도 높은 조직력이 베냉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개막전답게 접전이 예상되지만 수비 집중력과 개인 기량에서 앞서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근소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1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언더. 번째 경기, 세네갈 대 보츠와나. 세네갈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기조 개막전에서 최고 분위기를 타고 강력한 전력 차이를 앞세워 보츠와나를 상대합니다. 최근 세네갈은 리그와 대표팀 모두 안정적인 조직력과 활동량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사디오 마네를 중심으로 한 빠른 측면 돌파와 결정력 높은 전방 라인은 지금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마네는 어매치에서 50골 이상을 기록하며 세네갈의 상징적인 공격수로 활약 중이고 이스마일 사르와 니콜라스 잭슨 역시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 등 상위 무대에서 꾸준히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트넘 미드필더 파프 마타르사르와 이버턴의 이드리사 게에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으로 공수 균형을 맞춥니다. 수비진에서는 칼리도 쿨리발리와 이스마일 야콥스가 중심을 잡아 세트피스 수비와 공중전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골키퍼 에두아르 멘디의 안정감 또한 여전합니다. 세네갈은 본 대회 직전 평가전에서 전방 압박 강도를 유지한 채 조직적인 전진 빌드업을 통해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홈으로 분류되는 중립 무대에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공격과 수비 간 밸런스 측면에서도 아프리카 상위권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보츠와나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명확한 언더독으로 분류됩니다. 대표팀 주축 공격수 카벨로 시아카니행은 모로코 일부 리그에서 뛰고 있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팀 전체 전력으로는 세네갈의 피지컬과 전술 완성도를 상대로 버티기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투미상 오레보니와 타방세시니가 공격을 책임질 전망이지만 두 선수 모두 상위 리그에서의 경험이 제한적이며 강팀 상대 시 공세 전환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미드필더 카페 모우츠와 내부강 피치일레가 중원을 구성하나 후방 압박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공 탈취 후 전진 과정에서 잦은 실수가 발생합니다. 수비에서는 모샤, 가올라오르와 카타야온의 비틀로크웨가 중심을 잡지만 빠른 스피드의 공격수들을 상대로는 뒷공간 관리에서 불안한 장면을 자주 노출합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공식적인 결장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코이체온의 포코가 골문을 지킵니다. 그러나 팀은 튀니지와의 직전 평가전을 마친 지 불과 며칠 만에 개막전을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단시간 내 회복이 어려운 점과 장거리 원점으로 인한 피로 누적은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보츠와나는 초반부터 라인을 내리고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카운터 상황에서 1대1 차례 반격을 노리는 형태로 나설 것입니다. 세네갈이 측면과 중앙 라인을 번갈아 공략해 압박을 지속할 경우 보츠와나가 수비 전환 과정에서 실점을 허용할 확률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세네갈이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개막전이라는 특수성과 체력적 여유를 감안하면 초반에 리드를 잡은 뒤 안정적으로 경기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네갈의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승. 세 번째 경기. 알사드는 이번 경기에서 홈의 2점을 살리며 적극적인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치니 감독 부임 이후 팀의 전술적 유연성이 뚜렷하게 개선된 가운데 공격 전개 속도와 전방 압박의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볼 점유 이후 빠르게 전환하는 플레이가 인상적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바그다드 분해자와 앙남, 아피프의 호흡이 여전히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양 측면에서의 돌파 빈도 또한 늘어났습니다. 부상 관련으로는 알사드는 현재 공식 발표 및 최근 팀 내부 소식 기준으로 장기 결장 중인 핵심 자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측면 수비수 유세프 아탈의 체력 관리가 변수가 될 수 있으며 그의 경우 시즌 중 반복된 부상 이력이 있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운영에 따라 교체로 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팀 전체적인 완성도와 흐름은 양호하고 홈에서 초반 주도권을 잡으며 높은 점유율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셰바 마라흘리는 팀 내 결정력 최상급 자원인 사르다르 아즈문의 결장이라는 뼈아픈 손실을 안고 이번 원정에 나섭니다. 아즈문은 올 시즌 3경기에 출전해 122분 동안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효율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발 골절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해당 부상은 공격수 라인 전체의 균형에 영향을 주며 세트피스나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피니시 능력이 크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기레르미가 중앙으로 이동하며 전개 권여 비중을 높이고 유리 세자르와 카르타비아가 측면 돌파와 커신을 통해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됐습니다. 또한 무나스 다보르가 최전방 복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샤밥은 여전히 개인기와 전환 속도 면에서는 리그 상위권 수준이며 수비 라인의 안정감도 나쁘지 않지만 전방 압박의 강도가 이전 대비 다소 떨어진 점이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원에서의 조율 능력과 세컨드 볼장 학력은 여전히 우세한 편으로 평가됩니다. 아즈문의 부재가 상대 수비진 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으나 기레르미와 다부르의 연기가 날카로울 경우 충분히 1대1골을 만들어낼 만한 잠재력은 유지됩니다. 이번 경기는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양팀이 비교적 조직적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사드는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며 초반부터 전반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샤바 마라열리가 수비 후 역습을 기반으로 한전한 속도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아즈문의 결정으로 인해 샤밥의 공격 전개가 다소 단조로워질 여지가 있고 페널티 박스 내에서의 결정적인 마무리 장면이 줄어드는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알사드는 전술적 유연성과 홈에서의 적극적인 전진 매치가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며 세컨드 라인에서 밀집 공격이 자주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양팀 모두 득점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수비 집중력 면에서 여전히 샤밥의 조직력이 한 수 위로 평가됩니다. 전반에는 팽팽한 흐름이 예상되나 후반 중반 이후 샤밥의 역습 한 방이 승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알사드의 홈기세가 만만치 않으나 아즈문 발장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샤밥이 기레르미와 다부르의 연계로 꾸준히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사드의 수비 집중력에 따라 경기 양방이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전반적인 전략 균형을 감안할 때 원정팀이 근소하게 앞섭니다. 샤밥 마라흘리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10. 네 번째 경기 나이지리아 대 탄자니아.
나이지리아는 이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개막전에서 탄자니아를 상대로 홈팀으로 나섭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확인된 명단에는 스텔리 느와발리, 프랜시스 우조, 칼빈 바시, 세미 아자이, 자이두 사누시, 브라이트 오사이 사무엘, 도르노 오니에마 일치, 이고 우그부 등이 수비 라인을 구성하며 미드필더진에는 알렉스 이어비, 윌프레, 눈디디, 프랭크 오네카, 나파에 오네디카, 피사여 델레 바시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격진은 빅터 오시멘, 아데몰라 크루먼, 모제스 사이먼, 세뮤얼 추크웨제, 펄 오누아추, 시릴 데서스, 치데라 에두케와 아코레 아담스가 이끌 예정입니다. 다만 핵심 수비수였던 윌리엄 테로스트의 공은 국가대표 은퇴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으며 오른쪽 풀백 올라 아이나는 부상으로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벤자민 프레드릭 역시 본선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아 결장 자원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의 부재로 수비 라인 리더십과 오른쪽 측면의 안정감이 다소 떨어질 여지가 있으나 칼빈 바시와 세미 아자이, 브라이트 오사이 사무엘 조합이라면 탄자니아 공격을 상대하기에는 충분히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전방에서는 오시멘과 루크먼, 추크웨제의 조합을 중심으로 결정력이 높으며 세트피스와 속공에서도 잠재적 득점력이 뛰어납니다. 탄자니아는 이번 대회에서 조직력 안정화를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확정 명단에는 골키퍼 야쿠보 슬레이만, 후세인 마살란가, 주베리 포바이 있으며 수비진은 셔마리 카폰데, 모함메드 후세인, 바카리 우마문 이에트로, 빅슨 조브, 루사조 무아이켄다와 파스카름 신도, 닉슨 키바바제, 윌슨 난구가 중심을 이룹니다. 미드필더진에는 페이살 살룸, 노바토스 미로시, 하지 무노가, 모리스 아브라함, 유스프 카고마, 모리체 아브라함, 하비부 칼리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격진은 름부아나 사마타와 압둘 술레이만, 시몬 무수바, 히부 데미스, 찰스 음몬부아가 중심입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탄자니아는 공식적으로 부상으로 인한 결장자가 없으며 모든 주요 자원이 출전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감독으로 부임한 미겔 가몬디가 조직력 재정비에 들인 시간이 짧아 세밀한 전술 완성도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력적으로 나이지리아에 비해 경험과 개인 능력 면에서 열세이지만 빌드업 상황에서 중원 안박을 강화하고 역습 타이밍에 집중하는 전술적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타는 여전히 팀 공격 전개의 핵심으로 간주되지만 최근 득점 감각이 떨어진 점이 변수로 남았습니다. 양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탄자니아가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으며 최근 4차례 맞대결에서 나이지리아가 모두 무실점으로 3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심리적 우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전반전에는 다소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가지만 후반 교체 카드와 결정력으로 승부를 내는 경향이 강합니다. 탄자니아는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본선 무대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개막전에서도 공격 전개보다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나이지리아는 오시멘을 중심으로 한 공격 차원의 폭발력과 루크먼 추크웨제의 측면 돌파가 상대 수비를 거세게 흔들 전망입니다. 반면 탄자니아의 수비는 개인 방어에는 강점을 지니지만 중앙에 공을 탈취당했을 때 전환 속도가 느리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 차이와 경험의 격차를 고려할 때 나이지리아가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여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에는 비교적 신중하게 운영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나이지리아의 공격이 점차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의 체력 조건이 유사해 체력 격차가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으나 기술과 전술 완성도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요소가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안정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밸런스를 유지하는 나이지리아가 후반 중반 이후 결정적인 득점을 기록하며 점차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이지리아의 1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승. 5번째 경기 아리티아드 대 나사프. 아리티아드는 이번 경기에서 여전히 홈팀으로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지만 주전 연대체 결장으로 인해 전력 구성에 약간의 변동이 불가피합니다. 5번째 경기 아리티아드 대 나사프. 아리티아드는 이번 경기에서 여전히 홈팀으로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지만 주전 몇 명의 결장으로 인해 전력 구성에 약간의 변동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공격형 미드필더 후센 아우아르가 근육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으며 동시에 알제리 대표팀 소집 일정까지 겹치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도는 이번 시즌 리그와 컵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합산해 1골 1도움을 기록했으며 추몬과 이선 사이를 연결하는 전진 패스와 탈압박 역할을 수행해온 창의형 자원이다. 그의 부재는 벤제마, 데드바인, 기아비 등으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으로의 볼 공급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비진에서는 사드알 무사가 발목 골절로 장기 결장 중입니다. 이번 시즌 6경기 533분 출전에 이외에 주요 수비 개입을 기록했던 그는 센터백 로테이션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다만 파리뉴가 후방 라인에 가담해 빌드업을 담당하는 전술 전환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에 완전 전력 공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아리티아드의 수비 숫자를 줄이지만 중원의 안정감은 캉테와 다닐루를 중심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전력의 하락폭은 크지 않으며 팀의 기본 경기력은 여전히 상위 수준을 유지한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나사프는 이번 경기에서 부상 결장자 없이 안비된 전력으로 원정에 나섭니다. 핵심 공격수 노르차예프와 미드필더 체란 그리고 팀 내 전개 중심을 담당하는 무이틴노프 등이 모두 출전 가능하며 경기 출전 기록상 누락된 핵심 인원은 없습니다. 다만 팀 전체의 경기 집중력 측면에서는 최근 탈락이 확정된 이후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현지 매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거리 원정에 따른 체력 부담 또한 명확합니다. 아리티아드가 홈에서 훈련 집중 기간 이후 충분한 휴식기를 부여받은 반면 나사프는 긴 원정 이동과 낮은 경기 중요도로 인해 선수들의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불리함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적으로는 후반 막판 실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강해 종료 15분 구간의 집중력 저하가 주요 리스크로 지적됩니다. 반대로 아리티아드는 홈에서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는 데 탁월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체력과 경기 리듬 모두에서 홈팀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감독 콘세이상의 지도 아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가 유지된다면 공격의 완성도는 아워르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회복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 경기는 다양한 수치를 떠나 경기 양상 측면에서 아리티아드의 주도하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우아르의 창조적 전개가 빠진 만큼 중앙에서의 세밀한 침투가 제한될 수 있으며 벤제마와 베르바인이 개인 기량에 의존해야 하는 구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원정팀 나사프는 중원에서의 압박 대신 수비 블록을 두텁게 형성해 역습 찬스를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프의 수비 조직이 매 경기 후반에 무너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리티아드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무서의 공백이 세트피스 수비에 약간의 리스크를 동반하겠지만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는 파빈류의 후방 지원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도로 볼 때 아리티아드는 전반에 한 골, 후반에 추가골을 기록하며 홈팬들에게 안정적인 승리를 안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수 디아비의 넓은 공간 활용 능력과 베르바인의 전진 돌파가 나사프의 느린 전환을 공략하는 주요 열쇠가 될 것이며 아리티아드가 전반적인 경기 완성도와 집중력에서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리티아드의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승. 6번째 경기 튀니지 대 우간다. 튀니지는 이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개막전에서 전통적인 조직력과 세밀한 전술 구성을 바탕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수비진인 여신 메리와 몬타사르 탈비는 오랜 호흡으로 중앙 수비를 책임지며 알리 마알룰이 좌측에서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엘리에스 스키르와 페르잔이 사시가 짝을 이루며 수비와 전환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하니발 메브리가 그 뒤를 받쳐 창의적인 패스 전개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열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나임 스리티가 최근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며 다시 한번 예이스의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으며 세이페긴 자지리와 엘리아스 사드가 그 뒤를 바치는 구조입니다. 특히 슬리티는 최근 친선전에서도 멀티골을 기록하며 득점 감각을 뚜렷이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팀 내 부상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자는 공식 스쿼드 발표 이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전력의 안정성이 보장된 상태입니다. 전력과 스쿼드 완성도 면에서 튀니지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우간다는 실속 있는 수비 전환과 역습 운영을 무기로 삼고 있지만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전박적인 수비 안정성이 흔들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베테랑 골키퍼 데니스 오냥고가 최후방에서 중심을 잡고 있지만 양측면 수비진의 집중력 유지가 변수로 꼽힙니다. 티모시 와하니와 엘리오 카프라도시가 구성하는 중앙 수비는 개인 능력 면에서는 준수하지만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질 경우 대형이 쉽게 무너지는 단점이 드러났습니다. 미드필드의 칼리드 아우초는 수비적인 압박과 태클로 상대 공격의 중심을 차단하려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앨런 오켈로가 전방 이선에서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최근 팀의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켈로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 공격의 다양성 면에서는 한계가 두드러집니다. 최근 들어 주전 중징기나 부상으로 인한 이탈 소식은 없으나 지난 예선과 친선 경기에서 활약했던 몇몇 중견 선수들이 이번 대회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전력 밸런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공격 전개 시 폭 넓은 위치 선정과 세밀한 침투를 담당하던 일부 측면 자원들이 빠져있어
이번 경기에서는 역습 시 속도보다는 안정적인 전개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력차뿐 아니라 전술적인 완성도에서도 뚜렷하게 방향이 갈립니다. 튀니지는 아랍권 선수 특유의 짧은 패스 연결과 라인 간 협응이 강점으로 상대의 미드존 압박을 탈피해 측면에서부터 박스 안 진입을 노리는 전개를 자주 구사합니다. 여신 메리아와 몬타사르 탈비의 안정적인 빌드업이 이를 뒷받침하며 스키리와 사시가 중심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한 전환으로 경기의 리듬을 조절합니다. 여기에 하니발 메브리가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볼 운반 능력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바꾸어주는 점이 주목됩니다. 반면 우간다는 블록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며 오켈로의 빠른 역습 패스를 활용하여 로저스 마토가 뒷공간을 노리는 방식으로 득점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대는 튀니지 구조가 정교한 팀이며 개인 능력에 의존한 역습만으로는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 추가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튀니지가 경기에 주도권을 주며 오간다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공백이 없는 튀니지의 완전체 전력, 팀 간 조율과 요기적 전술 전개를 고려했을 때 이번 개막전은 튀니지가 지속적인 압박과 세밀한 공격 전환을 바탕으로 우세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튀니지 1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무 7번째 경기 아스널 대 크리스탈. 아스널은 이번 시즌 EFL컵 8강전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준결승 티켓을 두고 싸웁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이번 대회를 통해 팀의 전력을 다변화하며 리그 1위 경쟁 속에서도 주축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단의 로스터 운용이 매우 치밀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홈에서 치르는 컵 대회 일정은 자신감을 배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이번 시즌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리그와 컵 대회를 포함해 경기 주도권을 한 번도 쉽게 내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상대가 크리스탈 팰리스일 때의 압박 상황 대응력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지난 시즌 동일 대회 8강전에서도 가브리엘 제수스의 헤트트릭으로 승리를 거둔 기억이 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을 통해 전력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공격과 중원의 요기적 연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윌리엄 살리바와 리카르도 카라피오리의 안정적인 수비진이 후방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미드필드에서는 메리노와 노르가르드가 볼 전개를 이끄는 구도가 예상됩니다. 최근 부상 이슈가 있지만 팀 전체의 밸런스는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아스널은 다수의 결장 선수를 안고 경기합니다. 핵심 수비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했고 카이 하베르츠는 무릎 부상으로 시즌 중반 일정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크리스티안 모스케라 역시 발목 부상 여파로 이번 경기 명단에서 빠졌으며 렉스 바우머는 역시 발목 통증으로 회복 중입니다. 벤 화이트 또한 햄스트링 문제로 당분간 복귀가 어렵습니다. 이들 중 마갈량이스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리그 10경기에 출전하며 수비 안정성을 보여준 선수로 이의 공백은 빌드업 전개에서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베르츠는 리그와 컵대회 포함 시즌 5득점을 올리며 이선에서의 침투 플레이에 기여해온 선수로 공격 전술의 다양성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테타 감독은 이 대회를 통해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치 에제, 루니, 마두에케,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마일스 루이스 스켈리 등의 출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지난해 볼턴전에서 데뷔했던 조슈아 니콜스의 컵대회 출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체력 안배가 잘 이루어진 아스널은 공격 리듬을 초반부터 끌어올리는 전략을 사용할 공산이 큽니다. 특히 제수스가 지난 경기 교체 명단에서 제외된 후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큰 변수로 꼽힙니다. 그의 전진 압박과 연계 플레이는 상대 수비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입니다.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선수단 구성의 한계와 체력적인 피로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은 이번 시즌 중 여러 대회를 병행하면서 전력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자원 이스마일라 사르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빠지면서 측면 공격 옵션이 제한되었고 오른쪽 풀백 다니엘 문유지는 무릎 부상, 다이치 가마다는 허벅지 부상으로 중원 운영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리오 카르디네스는 근육 문제로 결장 중이며 체이크 두코레와 차비리아드는 모두 무릎 부상으로 시즌 중반 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주전 공격수장 필리프 마테타는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불확실하며 그의 부재 시 공격 전개 중심이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라스너 감독은 이런 상황에서 크리산투스 우체를 전방에서 세우며 속도 중심 전술을 시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퍼슨, 네르마와 보르나, 소사는 경기 중반 압박 시 전환을 감당하며 마이클 리처즈와 마크 게이가 딜라인을 지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잦은 선수 교체와 주전 자원의 연쇄 이탈은 경기력 안정화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이 반복되었고 전중 후방 라인의 간격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주요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팰리스는 이 경기 이후 리그 일정과 유럽 대회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체력 분배 측면에서도 불리합니다. 한층 폭 넓은 선수층과 조직력, 그리고 홈에서의 경기 운영 능력을 종합할 때 아스널의 우세는 분명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체력 저하로 인해 압박 전환이 느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스널은 홈 어드밴티지를 극대화하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컵 대회 진출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주스의 복귀가 팀의 공격 효율을 다시 끌어올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력 격차와 체력적 차이를 고려했을 때 경기의 균형은 일찍 깨질 수 있으며 아스널이 주도권을 유지한 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아스널의 3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승.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